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초반에 점성학을 말씀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2월 달에 있었던 애뉴라 솔라 에클립스, 물병자리에서 있었죠. 제가 이 리딩을 하면서 인류 역사상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터져나올 거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비밀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정말 우리가 모르고 속았던 진실들 다 터져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미국에만 속한된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속한된 일도 아니에요. 온 세계가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진 속으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2026년이 될 거예요. 2월 17일 날 애뉴라 솔라 에클립스가 물병자리에서 있었는데 평범한 개기일식이 아니었어요. 물병자리 에너지는 항상 숨겨진 것이 터져나오는, 집단적으로 각성이 되는, 또 기술적인, 또 네트워킹의 폭로, 또 디지털화된 어떤 문서가 터져나오는 그런 걸 다 뜻해요. 그래서 이번 일식은 조용히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모두 충격 속에 빠져 들어가는, 특히 천왕성의 영향을 깊게 받게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발표들이 이제 온 세상을 다 뒤흔들게 될 거예요. 이것은 2월 17일 벌어졌다고 하지만 원래 에클립스는 벌어지기 전, 한 달 전, 그리고 6개월 뒤, 길게는 1년까지 가는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026년도는 어마어마한 진실들이 터져 나오게 돼요. 천왕성이 135도 위치로 목성과 그 위치에 서게 되는데, 목성 자체가 법을 뜻하고 정의를 뜻하고 또 외교적인 국제 문제를 뜻해요. 나인트 하우스를 다스리는 행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고위층, 그리고 명예와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세지테리우스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35도 위치는 부딪히는 걸 뜻해요. 이 행성들의 이 위치는 법적인 문제가 갑자기 급반전이 된다든지, 갑작스러운 어떤 판결이 나온다든지, 또 숨겨져 왔던 법적인 문제가 디지털화돼서 공개가 된다든지,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고위층 관련 뉴스가 나올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그 우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앱스테인 파일은 벌써 언제부터 나왔어야 하는 건데 계속 막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막아설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이 그냥 터져 나오는데 지금도 계속 막아서고 있어요. 이 문서는 2%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요. 2%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유튜브마다, 뉴스마다 어마어마한 진실들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픽스드 스타 알골이 천왕성과 3월 15일까지 만나요. 이것이 픽스드 스타 알골은 메두사의 머리예요. 머리를 뜻해요. 그리고 지도자, 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성직자, 교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뜻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지도자들이 날아갈 거라 그랬어요. 지금 그런 영향을 받고 있죠. 종교적으로, 또 할리우드 쪽, 또 정치적, 왕족,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재벌들. 이것이 뜻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목이 잘려져 날아가는, 추락하는, 또 명예가 떨어지는 그런 걸 뜻해요. 그런데 천왕성과 만나면 갑작스럽게 몰락이 되고 충격적인 폭로들이 터져나오고 또 권력의 붕괴, 권위의 붕괴가 나타나는 거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영국의 프랑스의 왕족이 다 그때 목을 잃었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영국이, 이제 이 앞으로 영국의 왕실이 과연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두고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왕실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토성과 해왕성이 양자리에서 만났죠. 이것은 굉장히 큰 주제예요. 세런이라는 행성은 현실과 책임과 또 어려운 시간,
또 구조적인 시스템을 다 뜻해요. 넵튠은 환상 또는 거짓말 또는 영적인 또는 건강 쪽으로 치면 피, 면역, 병원 이걸 다 뜻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행성이 양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환상과 망상이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현실을 깨닫게 하고 깜짝 놀라게 되고 영적 지도자나 종교계나 영화계, 정치계의 민낯이 모두 다 밝혀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시스템이 밝은 하늘 아래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역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병자리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작은 소시민들의 힘이 굉장히 세진다 그랬어요, 제가. 이것은 집권 체제보다는 소시민들, 이런 소시민들이 집단 세력을 이루어서 투쟁하고 자유를 찾고 해방하고자 하는 영향을 가져다 준다고 했죠. 플루토는 항상 청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을 끼쳐요. 깊이 묻혀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고 또 그 자리가 뜻하는 부정적인 면을 모두 다 드러내요. 근데 어쿠아리어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네트워킹, 권력 구조들을 다 청소를 하고자 하는 영향력을 제가 가져다 준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규모적으로 정리가 되고 사건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세력들 또는 디지털로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의 끊임없는 폭로가 정말 오랫동안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이 태어나게 돼요. 시대가 바뀌는 전환점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두 다 보면 천왕성, 알골, 토성, 해왕성 이런 모든 행성들의 영향이 영적인 지도자라든지 연예계, 할리우드 배우들, 정치가들, 교수들, 학자들 이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할리우드 배우 유명한 유명인사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도망간 거죠, 사실은. 앱스테인 파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떠났어요. 그리고 화성과 천왕성이 90도 위치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영향을 크게 받게도 되지만 전쟁, 지진이 굉장히 일어나기 쉬운 그런 영향을 끼쳐요.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영향도 크게 받게 되죠. 정확하게 90도 위치가 되었던 게 2월 27일이에요. 화성과 천왕성이 정확한 90도 위치에서 화성은 물병 자리에 이것은 사람들을 뜻하고 깜짝 놀라는 추측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 사건 이런 걸 뜻하고 천왕성은 황소 자리에 있어요. 레트로그레이드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2월 중후반서부터 3월 초 그리고 4월 26일까지 역행하다가 쌍둥이 절로 들어가는데 이 영향은 시스템에 관련된 충격적인 또 어떤 폭발적인 변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전쟁도 뜻해요. 지진도 뜻하고 전쟁도 뜻해요. 3월이 되어도 화성과 천왕성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고 또 계기월식이 있죠. 그래서 계기월식 때문에 다른 긴장되는 에너지들과 겹쳐지게 돼요. 화성 천왕성이 만나는 것은 90도가 되는 것은 지진, 지각의 변화, 또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 폭풍, 폭설, 대홍수, 그리고 산업 기반 시설들이 망가지는, 무너져 내리는 걸 뜻해요. 화성 천왕성의 영향으로 정부 정책이 급작스럽게 변한다든지 사회적으로 시위나 분쟁이 생긴다든지 군사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충돌한다든지 기술이나 교통 또 에너지 시스템에 갑자기 돌발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걸 뜻해요. 게다가 1월 26일 해왕성이 양자리로 옮겨갔고 2월 달에 솔라 에클립스가 있었고 물병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2026년 전체 한 해는 어마어마한 폭로와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마음의 준비들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루나 에클립스의 기본적인 뜻은 감정이 극단적으로 긴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드러나는 어떤 진실이 드러나는 밝은 달빛 아래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사우스 노드예요.
이번에 벌어지는 루나 에클립스는 북쪽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남쪽에서 벌어져요. 사우스 노드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정리하게 되고 또 끝맺게 되고 과거의 패턴을 모두 청산하게 돼요. 그리고 처녀 자리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 또는 일, 또 시스템, 또 분석, 또 세부 사항, 그리고 직업, 직장 이걸 다 뜻해요. 숨겨진 정보의 폭로가 지속되기도 하고 문서나 데이터나 회계에 관련된 문서가 나올 수 있어요.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경계가 흐려지고 또 감정이 민감해지고 혼란스럽고 제대로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았어요. 집단적으로 혼란했고 집단적으로 망상, 환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서 우리가 많이 속기도 해요. 그런데 넵튠이 양자리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2039년까지죠. 영적인 깨달음이 굉장히 커지는 때예요. 이때가.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도 하고 또 충동적으로 이상주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3월 3일은 토를 루나 에클립스가 처녀 자리에서 벌어져요. 그리고 사우스 노드에서 벌어지죠. 처녀 자리는 건강, 면역, 의료, 노동, 직업, 또 세심함 또는 디테일을 뜻하는 자리예요.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지고 놀라운 사건이 터져나오고 내부의 문서들이 공개될 수 있어요. 천왕성의 에너지 때문에 숨겨진 진실, 비밀, 부패가 다 드러나게 되죠. 정부나 기업이나 고위층 글로벌 기관에서 예상치 못한 폭로나 스캔들이 또 터져나와요. 생각보다 너무 심해서 세계적으로 집단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문서나 기록 시스템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리 시스템에 실수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사우스 노드가 뜻하는 것은 종료를 한다든지 완성한다든지 마무리 또 카르마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뜻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이것은 글로벌 레벨에서도 그렇지만 개개인적으로도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읽어드릴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낡은 시스템이나 정책이나 계약이나 리더십이 갑자기 끝장이 나게 돼요. 정치, 군사동맹, 금융이나 일자리 분야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오게 돼요. 처녀자리가 담당하는 영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공중보건이라든지 병원, 면역, 또 숨겨져 있는 건강 문제, 공중보건 관련 이슈가 다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염병이나 면역에 관련된 이슈가 다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캔서 자리에서 목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에 관련된 홍수나 폭우나 폭설 등 물에 관련된 자연재난이 굉장히 커져요. 사회 기반 시설에도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주피터가 물병 자리에 들어가 있는 라후와도 90도 위치해요.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인 갈등 또 시위, 긴장이 생기는 걸 뜻해요. 정부나 기관이 대중의 압력이나 반발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이번 계기월식은 차원을 넘어서 개인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큰 경종을 울리게 되는 사건들을 터뜨려요.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건, 폭로나 구조적인 변화에 반응이 오게 되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불안정해지기도 하지만 오래된 패턴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위한 기회가 다가오는 거예요. 3월 1일부터 15일 사이의 그 핵심 뜻은 비너스가 양자리의 토성과 만나기 때문에 만남이 단단하고 서로 믿고 관계가 깊어지는 또 자비심이 강조되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목성이 11일 날 스테이셔너리 디렉트로 들어가요. 감정적으로 성장하고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열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토를 루나 에클립스가 처녀자리에서 벌어지는 것은 가족이나 숨겨진 감정 또는 과거의 비밀, 패턴 등이 드러나고 정리가 되는 시기예요. 3월 1일부터 10일 사이는 머큐리가 목성과 120도 위치가 돼요. 이것은 솔직한 마음을 나누게 된다든지 과거의 사람들과 다시 연결이 되는 좋은 시기가 돼요. 의사소통이 잘 되고
대화 연결이 굉장히 잘 되는 시기가 이 날짜들이에요. 3월 3일은 토를 루나 에클립스가 처녀자리에서 벌어지는데 개인적인 레벨에서 보면 역시 자기의 감정, 가족의 비밀, 숨겨진 진실, 또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집중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건을 완성하고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가족에 관련된 숨겨져 있는 문제나 감정이 드러나면서 정리가 되는 때예요. 3월 11일에 목성이 기자리에서 15도 5분 거리로 각도로 직진을 하게 돼요. 이때는 감정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마음이 열리는 경험도 하실 수 있어요. 이때 물에 관련된 재난이 굉장히 가능성이 커져요. 폭우가 생긴다든지 홍수, 폭설, 이것들은 그냥 홍수, 폭설이 아니라 굉장히 대홍수, 대폭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목성과 토성이 120도 위치해요. 그래서 이것은 책임을 지고 장기적인 까르마를 내가 결과를 책임을 지게 되고 또 목성이 물병 자리에서 라후와 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긴장되는 대단히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예요. 제가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몇 달이 아니죠, 한 1년 전부터 했을 거예요. 네이로나 EU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사양으로 가게 된다 그랬어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을 게 있다는 것처럼 미국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 힘이 빠지는 거죠. 이 계기 월식 기간에는 감정이 정화가 돼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슬픔이나 분노, 억울한 또는 불안했던 마음들이 밖으로 드러나서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까르마가 또 드러나게 돼요.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과의 인연이나 사건, 또 가족들과의 문제, 또는 오래된 패턴이 다시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처녀자리가 뜻하는 완벽주의, 이것을 더 이상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돼요. 처녀자리 자체는 완벽함을 추구해요. 하지만 계기월식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처녀자리가 뜻하는 것은 소화기, 장, 신경계, 치아, 잇몸, 스트레스 증상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계기월식, 처녀자리에 들어가 있는 계기월식이 나의 첫 번째 집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나 자신을 새롭게 보는 시기가 돼요. 감정이 굉장히 크게 올라올 수 있고 나의 오래된 자아를 내려놓게 되고 몸과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우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돈과 자기의 가치, 돈이나 수입에서 큰 변화가 오는 시기예요. 생존감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진짜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건강과 연결되는 스트레스도 느낄 수 있겠죠. 세 번째 하우스에 이 계기월식이 들어가는 분들은 소통을 한다든지 형제자매나 주변 사람과의 어떤 소식이나 대화가 생기게 돼요. 가족이나 친척 관련 문제 또는 어떤 까르마가 더 드러나게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소통을 하게 되고 형제자매나 주변 사람들과의 소식이나 대화를 하게 되는 기회가 생겨요. 가족, 친척 관련 문제나 어떤 숨겨져 있던 까르마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또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이 기간 동안. 또 문서나 계약이나 글쓰기들과 관련된 그런 일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처녀자리의 풀문이 네 번째 집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가족에 관련된 변화나 감정들이 정리가 되고 집이나 거주 환경과 관련된 변화가 와요. 이사를 가게 된다든지 또는 어린 시절에 내가 계속 해왔던 어떤 패턴 또 오래된 감정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게 돼요. 이 계기월식 동안 다섯 번째 하우스에 떨어지는 위치가 되면 연애나 로맨스에서 크게 중요한 변화가 와요.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온다든지 자녀에 관련된 소식이 올 수도 있어요.
이때 애정운세가 생기는 기회가 오죠.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는 마음이 조금 내려놔져요. 또 계기월식이 6번째 집에 떨어지는 사람 몸에서 건강에 신호를 보내게 돼요. 일이나 직장 환경이 변화가 온다든지 직업을 바꾼다든지 또 직업을 관둔다든지 또 나쁜 습관이나 완벽주의를 고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이때 건강을 진단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와요. 7번째 월식이 벌어지는 분들은 역시 중요한 관계의 변화가 오게 돼요. 진실이 드러나거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관계가 깊어지면 끝날 수도 있어요. 관계가 깊어지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끝나기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 생기고 법적인 계약 문제 관련도 영향을 크게 받게 돼요. 그리고 계기월식이 8번째 집에 떨어지는 분들은 까르마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또 비밀 8번째 집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은 감정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리고 상속한다든지 부채, 빚, 세금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숨겨진 비밀이나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내면적인 변화도 크게 벌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오죠. 9번째 집에 떨어지는 분들은 세계관이 바뀐다든지 또 생각이 깊어지고 철학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여행이나 법적인 문제나 공부에 관련된 변화가 크게 오게 되고 철학이나 가치관에 대한 깨달음도 얻게 되죠. 즉 내가 오랫동안 이거다라고 믿어왔던 어떤 믿음을 내려놓게 돼요. 10번째 집에 떨어지는 분들은 직장을 뜻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치나 평판에 관련된 변화가 오게 돼요. 상사나 권리 있는 사람과의 관련된 일이 터져나올 수도 있고 인생의 한 큰 장이 마무리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공적 활동이나 공개적인 일에도 큰 변화가 오게 되죠. 11번째 집에서 벌어지는 분들은 친구나 모임이나 미래를 계획하는 일이 생겨요. 11th 하우스가 뜻하는 게 그거예요. 친구 관계가 변화가 온다든지 또는 모임, 단체 활동에 관련된 계획을 재조정한다든지 지나친 기대가 있었다면 그것을 포기하거나 내려놓게 돼요. 12번째 하우스에서 벌어지는 분들은 잠재의식을 뜻하는 12번째 집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던 감정이 드러나거나 꿈을 굉장히 많이 꾸게 될 수 있어요. 혼자 쉬면서 내면을 정리하게 되고 오래된 까르마 또 마음을 치유하게 돼요. 이 기간 동안 에리스나 세드나나 카이론 같은 소행성들과 같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목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는 영향으로 인해서 또 물고기 자리에 화성, 태양, 수성, 북쪽 노드 또 비너스가 다 같이 결합하면서 바다에 관련된 문제, 비, 대홍수, 대폭설, 집단적인 감정 그리고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도 생길 수 있어요. 에리스라는 행성은 갈등, 분열, 내부 폭로를 뜻하는 별이에요. 그리고 동등해지려고 하는 에너지, 스트리트 파이터를 뜻해요. 이 행성은. 그래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영향을 끼쳐요. 세드나는 바다를 뜻하는 행성인데 배신, 희생, 오래 묻혀있던 감정을 드러나게 하죠. 해양의 문제, 기후 문제, 극단적인 자연 현상과 연결되는 별이에요. 카이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에리스와 세드나와 카이론이 모두 다 좋지 않은 위치에 처하면서 집단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거나 배신감을 얻게 되거나 또 폭로가 계속돼요. 이런 감정이 점점점 더 커질 거예요. 물고기 자리에 엄청난 많은 행성들이 들어가면서 스텔리움이 벌어져요. 화성은 전쟁, 행동, 충돌을 뜻하고 머큐리는 어떤 정보, 통신, 또 태양은 나 자신을 뜻하죠. 비너스는 관계를 뜻하고 돈을 뜻해요. 그리고 아름다움도 뜻하죠. 노스 노드는 집단적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을 뜻해요. 그래서 이 모든 행성들이 물고기 자리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가짜 정보, 가짜 뉴스가 폭증을 하게 되고 감정이 폭발적으로 커지게 되고 또 눈물과 희생 그리고 연민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목성이 기자리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주피러는 항상 크게 만들죠. 캔서 자리는 땅을 뜻하고 국가를 뜻하고 보호, 또 엄마, 또 국민, 물도 뜻해요. 그래서 홍수가 더 커지게 한다든지 모든 국민의 감정이 고조가 된다든지 보호 본능이 강화된다든지 이렇게 해설을 할 수 있겠죠. 양자리에서 벌어지는 해왕성으로 인해서 전쟁, 군사 공격, 또 세러는 현실이나 제한 또는 어떤 체계를 뜻해요. 그리고 해왕성은 바다, 혼란을 뜻하기 때문에 바다에 군사적인 긴장이 생긴다든지 해상에서의 분쟁이 생긴다든지 또 물과 관련된 군사 문제를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이번에 그 계기 월식은 중국과 또 한국, 일본, 몽골리아, 또 러시아 동쪽, 또 북미 서쪽,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동쪽, 뉴질랜드, 퍼시픽 다 영향을 굉장히 크게 끼쳐요. 중국에 대홍수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3월 초반은 파이시스 에너지가 굉장히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과잉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정보에 혼란이 많아지고 가짜뉴스가 급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물과 관련된 사건이 여기저기서 많이 터져나와요. 여기에 머큐리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충격적인 발표나 또 숨겨진 자료들이 엄청 더 많이 터져나오겠죠. 이 시기는 안개처럼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거예요. 3월 6일부터 10일 사이는 역시 천왕星의 영향이 강해져서 갑작스러운 폭로, 또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다든지 또 대대적인 정전 사건, 해킹 다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금융 쪽으로 변동성이 생겨요. 알고리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명예의 실추가 온다든지 지도층의 충격 같은 뉴스들이 자꾸 더 나오겠죠. 3월 초반은 집단적으로 각성하게 되고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고 또 충격적인 뉴스가 우리 온 세계를 너무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그리고 물로 인한 사고가 크게 터져 나오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양에서의 전쟁 또는 대홍수, 눈도 액체죠. 그래서 대폭설이 벌어질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는 일도 생겨요. 그리고 구조가 붕괴되는 시작점에 우리는 와 있어요. 특히 역사적으로 현대 인류에서 겪지 않았던 해왕성과 토성이 양자리에서 영도각도로 만나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해양에서 군사 긴장이 커지고 또 물로 인한 충돌, 물로 인한 사건, 대홍수, 또 해안 지역에 문제도 생기고 전쟁에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오죠. 왜냐? 양자리는 군사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넵튠은 바다죠. 그래서 해상적으로 긴장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앱스테인 파일은 1년, 2년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제 2% 터져 나왔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당분간은 조심하는 행동도 보일 건데 다만 앱스틴이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던 일이 끝나지는 않죠. CIA의 비밀, 또 몰래 덮고 지나간 사람들, 살짝 피해가는 사람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드러나게 돼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실망과 충격을 금할 수가 없게 돼요. 이 시기는 우리가 벌을 받는 시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정리가 되고 까르마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체계가 세워지기 직전의 현상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여기까지 3월 초반에 점성학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